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쓴 시한글을 토대로 수익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요. 폭락 시점에서 영업일이 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6일이죠. 우리가 폭락에 대해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나친 지 6일밖에 안 됐어요. 영업일로요. 지난달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열흘 전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영업일 상으로는 한 6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 언제든지 투매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은 물론 아니죠. 자, 세력이요. 여기서 주가를 바로 올려주면 고맙겠죠. 사람들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마이너스 30이 20이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거였으면 애초에 털지를 않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력이 원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투매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던져라 이거예요.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손실 중에 있지만 완전히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떨 때 사람들이 가장 매도하고 싶어 할까요? 어떨 때 청산을 많이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그런 투매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손실난 계좌가 보기가 싫어져요.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홧김에 손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쓸 수 있는 전략 카드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방치 그리고 시간 끌기 이거죠. 방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죠?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세력이 갑자기 입을 싹 다물고 아무런 상승도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투매가 또 나올지 몰라서 언제 또 하락할지 몰라서 그때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되고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시장이 폭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폭락이 일어나고 반등이 있다가 또 한 번 폭락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뒤에 주가가 딱히 오르지 않고 옆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계좌가 보기 싫어져서 그때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상 개인 투자자가 3개월 정도 보유하면 많이 보유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투매가 나온 지, 폭락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2달 안 동안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의 심리는 꺾여서 여기서부터 투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코스닥 조정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통상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우리가 통상적인 움직임을 본다고 한다면 차트가 좀 흔들면서 갈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분석을 일단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이 어디서 저항을 맞을 것이고 주식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현재 코스닥이 반등을 주지만 당연히 한 요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만약 투매가 나오게 돼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다. 그러면 저는 이때 여러분께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봤을 때 세력이 한 번 더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방치하게 되면 그때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건 세력이 만드는 거라기보다 세력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때 투매 심리가 발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께 어떤 식으로 권면을 드리느냐? 그 물량이 받아가는 투매가 나올 때 여러분도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보시면 현재 시장이 이 구간을 지지로 밟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886포인트네요. 코스닥이 현재 여기를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 866포인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이때도 하락을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 시나리오를 좀 잡고 통상적인 흐름에 따른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한 번 더 매수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받을 때도 매수를 했겠지만 앞으로 한 번 더 갔을 때 여기서 오히려 익절을 하고요. 예상되는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를 해서 수익을 2번 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상황 가면 또 한번 공포 심리가 닥칠 수도 있고 또 언론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차트를 근거로 사람들의 심리를 근거로 매수를 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발전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개미들 반대로 매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개인들은 지금 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이나믹하게 올라와줘서 내 계좌가 복구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게 조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떨어지고 무너지고 매물대가 형성되면 말씀드렸듯이 호재가 있어서 강하게 뚫지 않는 이상은 통상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이건 오늘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분봉으로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도 항상 이러한 조정 움직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우상향을 만들면서 가는 게 차트예요. 그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히려 막연하게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투자 입장이 아니고 이제 차트 분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번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그때 매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전략적으로 시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는 어떤 걸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호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호재는 어떻게 등장하게 될까요? 무조건 뉴스를 빵 띄우나요? 아니에요. 이건 수급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바이오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치료제 쪽으로 바이오 수급이 들어오면 시장이 더 빨리 오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약간 바이오 때문에 시장이 방어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안에 이러한 수급과 호재를 동반한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매도가 아니라 이제 홀딩하면서 주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